일상생활 속의 리더십을 학습하는 생활 리더십 연수원입니다. 이번에는 취준생을 위한 리더십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 취업 준비 점프업, 성공한 사회인 벤치마킹 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은 약자가 강자를 따라잡고 더 나아가 벤치마킹의 대상이었던 강자를 뛰어넘는 경영혁신 기법입니다. 지금은 세계 인류 기업이 된 삼성, 현대, SK, LG 등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창업 때부터 2000년 초반까지 글로벌한 선진 기업들 대상 벤치마킹을 통하여 획기적인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 차원의 벤치마킹은 현재 도전자의 입장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취업 관문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한다면 취준생 여러분의 성장을 혁신적으로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한 사회인의 첫 번째 특징은 진정성이 있어 주위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진정성은 있는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품성을 뜻합니다. 사회와 조직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상사나 동료들은 있는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진정성 있는 사람을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정성은 성공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에게 진정성은 취업 현장에서 바로 당락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 역할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취업을 결정하는 고용주라면 진정성이 없어 신뢰하지 못할 사람을 채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 사례인데 면접 장면에서 자신의 개인 신조는 책임감과 남들에게 폐해 안 끼치라고 주장한 입사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보자의 이력서에는 관리자로서 이전 직장 몇 군데에서 1년도 채우지 않고 이직을 한 다수의 사례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 조직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경영의 기본 주기인 1년도 채우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책임감 있다고 주장한다면 누구도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자기소개서에는 행세의 여왕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본인의 단점으로는 시간관리라고 한다면 이 대상자의 진정성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용 장면에서 이렇게 자신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대상자들을 채용 담당관들은 불합격으로 일단 제외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채용 관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심사숙고해서 살필 지원 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채용이라는 행위는 창업자나 고용주가 혼자서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대신 일을 해줄 사람을 찾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나 고용주는 시키지 않아도 일을 알아서 하는 주도적인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주도성이라고 합니다. 주도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자극이 들어와도 반응, 행동, 선택에 대한 강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자극에 관계없이 올바른 행동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에 있는 자유의지를 높이려면 다른 생물과는 달리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어진 네 가지 천부 능력을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능력은
영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처럼 유체 이탈을 하여 공중에서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아의식입니다. 두 번째 첨부 능력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상상력입니다. 그 다음 능력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런 것이 아닌 옳은 것을 선택하는 양심이라는 마음의 능력이고, 네 번째 능력은 그렇게 선택한 옳은 것을 스스로 행동에 옮기는 자율의지입니다. 이 네 가지 첨부 능력을 잘 활용하면 누구라도 주도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주도적인 언행을 하는 입사 후보자와 피동적인 언행을 하는 입사 후보자 둘 중 어떤 후보자가 조직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순간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두 개의 서로 다른 언행을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나름 짝을 이루는 언행을 주도적인 것과 피동적인 언행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나의 감정을 조절한다. 당신이 나를 미치게 만든다.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적절한 반응을 선택한다.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만약 할 수 있다면. 주도적인 말을 하면 저 스스로도 기운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나요? 주도적인 언행을 보이는 입사 후보자에게 고용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자의 관심이 가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회인은 자신만의 사명이나 비전과 같은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와 직장에서는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난관과 실패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회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출발할 때에는 목적과 완전히 동떨어진 방향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목적을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만약 난관을 만나고 실패를 겪으면서 목적을 향해 항상 일직선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신이 정했던 목적지 부근에라도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회인들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인생 사명과 비전이 삶의 핵심으로 잘 자리 잡혀 있게 되면 뚜렷한 목적 의식으로 인해 먼저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삶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사명과 비전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내리는 의사결정 사항들에게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사명과 비전은 여러분의 삶에 활력도 주게 될 것입니다. 삶의 핵심으로 뚜렷하게 자리 잡은 여러분의 사명과 비전은 채용 현장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눈에 띄게 하는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성공한 사회인의 네 번째 특징은 평소 일상에서 하는 작은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합니다. 이들은 평소에 상대방의 입장, 생각, 기호, 관심사, 감정 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대상과의 약속과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철저하게 이행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상대방의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바로 진지한 사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어찌 보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이러한 행위들을 은행 계좌에 돈을 저축하듯이 평소 인간관계에서 계속 쌓아간다면 주위에 신선한 심리적 공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주위의 호감과 신뢰를 받게 됩니다. 평소에 꾸준한 행동을 통해 형성되는 대인관계는 취준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소 과장이 섞인 아래의 두 입사 후보자들의 선택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후보자는 도서관에서 주로 혼자 사는 공부에 집중하여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운전면허 1종, 특수차량 운전면허증, 그리고 심지어 네일아트 자격증까지 획득하였습니다. 반면에 다른 후보자는 자신의 전공과 관련 있는 전기기사와 안전관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 할아버지를 방문하고 마을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친구들과 해외 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 자격을 갖추고 학생 때부터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간 오른쪽 후보자의 취업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성공한 사회인이 보이는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주어진 자원보다 더 큰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주어진 인적, 물적 자원보다는 더 많은 시너지가 있는 성과를 내는 조직만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기업과 조직에서는 1 더하기 1이 2를 넘어 심지어 11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분의 합보다 더 큰 성과를 내는 것을 시너지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왜 시너지가 필요한지 취준생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학생과 사회인이 성과를 내는 방식에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성과는 학교에서의 성적이라 할 수 있는데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학생이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혼자 시험을 치루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시험을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본다면 그것은 부정행위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직 안에서 다른 사람, 다른 기능, 다른 집단들과 함께 어울려서 협업하면서 성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경쟁에 살아남아 승리하려면 주어진 인원수보다 더 많고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취준생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성공하는 사회인의 다섯 가지 특징으로 진정성, 주도성, 뚜렷한 목적의식, 대인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너지가 있는 성과 창출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취준생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회인의 이러한 특징들을 잘 벤치마킹하여 여러분의 특징과 습관으로 만들어 원하는 조직의 취업에 성공하길 바라며 이번 생활 리더십 취준생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부터는 취준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성공 요인들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